오늘은 18페이지네요. 18페이지에요. 용도지구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운 거를 통해서 공법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목소리가 약간 커져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자, 토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국제법 처음 배웠죠? 무조건 되고 토지는 야, 너 군대 갔다 왔는데 야,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애가 네가 먼저 얘기하면 어떡해? 역시 사람은 남자는 군대 가야 돼요. 사람 돼서 나온다니까. 어휴, 자식이 아주 거들먹대기는. 아유, 나 진짜.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그래요. 이것만 알면 돼요. 토지는 공법이 바라보는 토지는 무조건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토지 그러면 됐어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공법에서는. 됐어요? 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마다 어디마다요? 도시군마다 도시군 단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계획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딱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요. 지정하고 변경해요. 맞죠? 그러면 언제부터? 지역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는 이용되어야 한다.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뭐별로요? 그러니까 지정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뭐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 제한을 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제한이요? 뭐별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자,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용도 지역에서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맞아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정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토지의 특성에 따라 뭘 지정하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됐나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들은 다 공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논리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에 뭐를 보완하기 위해서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용도 지역에 이 규제 있죠?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고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용도 지구인 거예요. 그게 무슨 지구라고요? 지구라는 말 기억나죠? 일부의 특수한 사용 목적. 근데 일부의 특수한 사용 목적인데 그 특수한 사용 목적이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한 거? 보완하기 위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용도지구.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구 지정하죠? 그러면 얘 거를 강화한다고요. 얘 거를 뭐 한다고요? 여기 써있잖아. 강화한다고. 무엇으로? 얘는 조례로. 자,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를 무엇으로? 조례로 강화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지구. 첫 번째, 경관지구 있죠? 뭐 보완하는 거예요? 경관을 보완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관지구 아니에요. 됐어요? 뭐 보완한다고요? 경관지구. 됐어요? 그래서 나뉘어집니다. 자연, 수변, 시가지. 자수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보완한대요? 미관. 무슨 지구예요? 그래요. 역사문화라는 말이 나오죠? 역사문화는 뭐 얘기한다 그랬어요? 문화재. 문화재의 미관 유지 관리하는 거죠. 중심지. 중심지니까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일반은 역사문화 중심지 외에 일반적인 미관 유지. 그쵸? 예를 들면 여기에 미관지구가 지정됐다. 여기에. 예? 여기에 뭐가 지정됐어요? 그럼 여기가 역사문화겠어요? 중심지겠어요? 일반이겠어요? 일반인 거죠. 여기는. 그래 안 그래요? 예. 지정될 이유도 없겠지만 행여 지정이 됐다면 여기는 일반 미관지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휴, 좋답니다 또. 아휴. 거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야. 거기는 미관지구가 지정 안 돼. 어? 예, 괜찮아. 자, 고도지구 있어요.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하는 거죠. 그쵸? 예. 최고 높이, 최저 높이. 그래서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높이는 지금 용도 지역의 규제는 건축물의 용도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규제하는 거죠.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높이 규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높이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원래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건축법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건축법에서 보면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규제가 있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데 건축법을 따라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됐나요? 근데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고도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상의 높이 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별도로 정하겠다라는 얘기죠. 무엇으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뭘 또 조례예요, 조례기는.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해 한다고요? 빨리 외우라고요. 됐어요? 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어느 법을 따르는 거라고요? 건축법. 됐어요? 용도지역에서는 높이 규제라는 규제를 가해야 안 가해요? 안 가해요. 뭐만 가한다고?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데? 건축법을 따라야 되는데 유일하게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고도지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안 되지. 고도지구가 나오면 안 되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을 텐데. 그쵸? 하나의 건축물이 국계법에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따르는 게 국계법이죠. 국계법이니까 고도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법적으로 가보면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잖아. 거기에 고도지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왜? 고도지구에서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니까.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시가지 자연이 있어요. 시가지니까 인구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죠. 이미 건축물이 있으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하천변, 뭐 해안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 자연 방제지구고, 보존지구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뭔가를 보존하자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역사, 문화, 환경이죠. 역사, 문화 그러면 뭐라고요? 문화재. 환경은요, 문화재가 있는 지역. 됐나요? 그래서 문화재와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일대를 보존하기 위한 게 무슨 지구예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이죠. 그 다음에 생태계는 아시지? 생태계 보존지구. 만약에 여기에 보존지구가 정됐다, 여기에. 그쵸?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이겠어요? 중요시설물이겠어요? 생태계겠어요? 생태계인 거죠. 여기 아주 그냥 특이한 아주 그냥 동물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그냥 시설보호지구 있죠? 시설보호지구는 시설을 보호하자. 보호되는 시설이 첫 번째 학교시설, 두 번째가 공용시설, 세 번째가 항만시설, 네 번째가 공항시설이죠. 자, 이 중에서 공항은 비행기지 여러분. 비행기는 토지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를 기반으로 조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무엇에 의한다고요? 항공법.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칠학지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연 칠학지구 있고 집단 칠학지구 있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건 무슨 지구고요? 자연 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건 집단 칠학지구. 됐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칠학지구는요, 용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뭐 하는 거라고요? 완화하는 용도지구 찾으세요. 그러면 칠학지구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완화되는 거니까 이 대통령령 거를 기준으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여기 봐봐. 괜찮아. 아니 그거 외우는 거 필요 없다니까? 지금 이 관계를 알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외워서 뭐 하려고. 그거 외워봤자 또 상세한 거 물어보면 여러분 틀려요. 그렇게 공부하면 이 맥락관계를 모르면 용도 지역을 지정해요. 그럼 다 용도 지역대로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요. 용도 규제를 하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해요. 됐어요? 근데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용도 지역 위에 뭐가 지정된다고? 용도 지구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강화하는 거는 대통령령에서 허용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범위 안에서 경관이라는 걸 보호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한 이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기에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경관을 더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 대통령령의 규제를 여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강화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용도 지구 중에서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건 용도 지역의 규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범위 안에서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완화하는 건 용도 지역의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칠학지구가 지정됐어요. 그럼 얘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뭐 하는 거라고? 완화하는 건 얘거 범위 안에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완화시켜준다는 건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러면 이 지정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됐어요? 그래서 자연칠학지구 안에서의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글자로 줄이면 대통령령. 3글자로 줄이면 시행령에 의해서 별개로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몇 층 이하로 하라고요? 그러면 4층 이하에 칠학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이라고. 무슨 지역 수준이라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별개로 정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몇 프로예요?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최대 한도 60! 이런 걸 모르니까 힘든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싶네. 그냥. 괜찮아요.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 얼마라고? 6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4층 이하의 용도 규제를 받고, 맞아요?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60% 이하로 적용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렇다고 용적률은 별도 적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보전용도 지역에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하는 게 집단칠학지구라 그랬죠. 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거니까 어느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줄여서 개특법. 잘 알아두시고요. 개발진흥지구도 중요합니다. 개발을 진흥하겠다는 거죠.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흥하면 주거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중심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이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예요. 3가지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흥하면 복합이고, 3가지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진흥하면 뭐라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 됐나요? 그러니까 얘도 개발진흥지구니까 용도지역의 규제를 뭐 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니까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개발해 나가야 됩니까? 그쵸?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립되는 무엇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수립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게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규제받는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립되는 무엇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받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방화지구 있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하는 거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용도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참조해 보면 이러한 용도 지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새로운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강화하는 것만 신설할 수 있다.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규제 있죠? 이 규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공익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에는 가끔가다 나와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면 경미, 고리, 완화요. 경미, 고리, 완화. 그쵸? 그래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줄이면 경미, 고리, 완화. 그거보다 1번, 2번이 더 중요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용도 구역이에요. 용도 구역. 무슨 구역이요? 용도 구역은 일부 토지죠? 구역이니까 일부잖아. 일부의 특정한 사용 목적이죠? 근데 얘는 요 일부에만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즉, 얘도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하나하나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떤 목적입니까?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됐나요? 예, 국방상,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됐나요? 자, 요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하죠? 국장. 얘는 어느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고요?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거죠. 그 법 이름은 몰라도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와 조정구역 중요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보. 그 일정 기간이 시가화 유보 기간인데 그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무엇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기간이에요. 됐죠? 그래. 그래서 요 시가화 유보 기간 동안에는 시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됐죠? 예. 근데 얘는 이 유보 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면?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도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규제 내용을 개별 법률로 정해줘야 되겠죠? 예,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무슨령이라고요? 대통령령. 국토의 경위 용역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즉, 얘는 우리 시어법이라는 거예요. 시가화를, 무질서한 시가화를 뭐 하겠다는 것? 유보하겠다는 것. 개발을 허용한다, 금지된다. 개발하지 마라. 개발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맞나요? 자, 이것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 유보기간 동안에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토지의 개발은 개발행위라고 하죠. 공익사업도 못하는데 개발행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상. 무슨 상? 공익상. 국방상.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불가피한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면 할 수 있다. 예외예요. 원래는 금지되는데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도 원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행위 안에서는 시장 군수한테 뭐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 일정한 행위가 뭐냐?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 뭐를 위한 거요? 무슨 생활을 위한 거?
공동생활을 위한 거 뭐가 있을까요? 마을회관 같은 거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공익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건축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생업을 위한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는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어요? 건축할 수 있어요. 뭐 농업, 뭐 축사 같은 거 있죠? 예?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가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생활이 아니라 개인 생활하는 거 있죠? 개인 생활하는 것 중에서 주택. 뭐요? 주택은 허가 받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증축할 수 있어요. 주택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증축할 수 있어요. 됐나요?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들은 허가 받아서 개축, 재축, 대수선밖에 안 돼요. 이해 가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빈이가 시가와 조정구역에 살아요. 결혼을 했어요. 됐어요? 결혼을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집 짓고 살아요. 예? 처음에 신혼부부니까 방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부엌 하나에 떨어져 있고 싶지 않잖아. 다 경험해봤으면서 왜 그래. 한때지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 짓고 사는데 애를 낳았어요. 유빈이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낳냐? 6쌍둥이 낳았어. 그러면 애들 키울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새롭게 허가받아서 주택을 신축할 수는 있다 없다? 대신 뭐 할 수는 있다고요? 증축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게 어디에 적혀져 있다고요? 대통령령. 자, 이번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떤 독립적인 목적입니까? 어떤 목적이겠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겠죠. 됐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법? 따로 법률, 수산자원 관리법. 입지규제 최소구역 되게 중요해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하죠? 자, 왜 지정합니까? 물어보면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무슨 지역인데요? 도시지역인데 여기를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용도구역이니까. 맞죠? 자, 여기를 복합적인 독립적으로 여기를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뭐해서 증진시켜서 됐나요? 자, 여기를 도시의 뭐를 촉진해서 정비를 촉진해서 도시의 뭐를 촉진해서요? 정비를 촉진해서 정비된 이곳을 지역의 무엇으로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자, 장관님이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여기 정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정비? 알아요. 개발은 뭐라 그랬어요? 조성. 정비는 철거. 지난 시간에 해줬잖아. 그쵸? 네. 개발은 뭐라고요? 조성. 정비는 철거. 그쵸? 그러면 정비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디겠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겠죠. 녹지를 정비할 수는 없잖아. 철거를 못하니까. 그쵸? 정비 나오면 무조건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뭐해서? 증진해서 거기에 정비를 촉진해서 다시 지역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딥니까? 한번 따져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됐어요? 어디라고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무슨 지역이겠어요? 주로? 여기겠죠, 여기. 상업지역이겠죠? 도심, 부도심 나오면은 상업지역이지. 됐어요?
공부 안 했네. 큰일 났네. 이거 용도지역 공부 안 하면 안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면 상업지역이지 중심상업지역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미 철도 역사나 터미널, 각종 어떤 문화시설 같은 지역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하고 그 주변 지역 일대를 정비하면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곳에 뭐 지정한다고요? 입지규제 최소. 거기도 무슨 지역이겠어요? 상업지역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교통 노선이 합쳐지는 거 있죠?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1km 이내에 있는 지역도 무슨 지역이겠어요? 여기 없다고 막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데 정비해서 지역 거점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비를 하려면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하면 되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으니까. 근데 신속하게 시급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해서 조합 결성해서 사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빨리 정비를 하고 싶으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뭘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데가 어디냐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빠지고요.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공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하고 무슨 지역인데? 공업지역인데 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곳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 무슨 지역인데? 상업지역인데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을 정비 빨리 하고 싶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는 데는 상업지역이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 공업지역이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련된 건 얘잖아, 얘.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 시험범위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여기를 복합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난정비하면 돼요, 안 돼요? 개발의 뭐에 맞게? 규모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개발의 규모는 여기 나오네, 여기. 그쵸?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근데 정비는 건축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짓는 거죠. 정비는 건축물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건축물 높이에 관련된 거 있죠? 이것도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맞게 뭘? 기반 시설 설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합 정비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라? 끝이에요. 됐나요? 물어보겠어요. 이거 잘 알았나 몰랐나? 자, 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꼭 들어와야 된다면 됐어요?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런 곳이 있죠? 이런 곳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얘는 복합 정비하기 위한 거니까. 맞아요? 이런데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하려고. 이해하셨어요? 작년에는 그게 지구단위 계획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맞아요? 1k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O예요, X예요? X.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정했다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이게 용도 구역입니다. 넘기시면 원래는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하나의 대지가 뭐가요? 하나의 대지가 이거 지금 하네? 안 했네? 지난주에 했는 줄 알았더니 하나의 대지 있죠? 자, 여기는 국계법이라고 써줄게요. 무슨 법이요? 자, 지금 국계법 공부하는 거죠? 하나의 대지 그러면 얘는 1단의 토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넓은 1단의 토지예요. 그래서 얘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칩니다. 그럴 때 걸친 부분의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다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치잖아요. 그럼 얼마 이하가 있다면 6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도 제한 있죠? 용도 제한은 둘 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지역 걸 따르고 됐나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어요? 없어요?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무슨 값이요? 이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비교합니다. 이번에는 건축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건축법상 대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필지예요. 건축법상 대지는 뭐라고요? 국계법상 대지는요, 1단의 토지. 건축법상 대지는 근데 필지가 뭔지 알죠?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걸 적용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필지는 한 필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되고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그냥 둘 중에 과반이 속하는 거 있죠? 이걸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공통점 갑니다. 대지가 녹지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치잖아요. 예? 그러면 각각 받으면 돼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건축물이에요. 무슨 물이? 건축물이 국계법입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여기 고도지구 들어가죠?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얘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 고도지구 걸 적용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축법으로 옵니다. 건축법으로 오면 건축물이 무슨 물이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도지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고도지구가 나올 수가 없지.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건축법의 규제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거 적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거. 건축물이 무슨 물이요? 건축물이 방화지구하고 그 외 지구에 걸치잖아요. 그러면 뭐만? 건축물만. 뭐 거 따라라? 방화지구 거. 근데 여기가 뭐로 돼 있다면? 방화벽으로 돼 있다면 불타는 대지는 불타는 대지 없으니까 건축물만 받는 건데 여기 불나도 이쪽까지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안 옮겨가니까 각각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됐나요? 여기서 나왔어요? 올해는 이쪽에서 나온다고요. 이쪽이 나왔을 때가 쉽죠? 이쪽이 어렵겠죠?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좀 잘 알아두세요. 다만
여기에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녹지지역 안에 뭐가 있었는데?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이 미간지구, 고도지구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 녹지지역 안에 있는 이 건축물이 여기 걸쳐 있으면 건축물이 이렇게 받는 거 있죠? 그거 여기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죠. 정리. 지금 뭘 가리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아는 거. 국토는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 그 논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여튼 공법 나오면 외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는 무조건 되고, 공법에서 토지는 어떻게 이용돼야 돼요?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다른 거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토지는 무조건 되고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법은 법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요?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법은 법령에 의해서 뭘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해요. 뭘 수립한다고요?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게 끝이에요, 공법은. 자, 토지는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토지는 어떻게 이용되어야 한다?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법은 법령에 의해서 뭘 수립하고? 행정계획을 수립해요. 누가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행정계획에서 정한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지공법의 전부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인데,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물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맞아요? 그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의 가장 기준이 되는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마다, 도시군마다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개발, 정비, 뭐하기 위해서? 보전해 나가도록 수립되는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로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뭐 지정한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용도지역 왜 지정한다고요?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요. 무조건 되고 외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법에서는 외울 게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되고. 궁극에는 왜 이런 거 합니까? 토지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도모해서 뭐 하려고요? 물어보요? 공공복리 증진하려고. 외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됐어요? 다른 거는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외울 건 이거 하나. 공법에서 외울 건 딱 한 가지. 토지는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 무조건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방식은 개발 아니면 보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공법은 뭐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뭘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해요, 토지는. 그리고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면 돼. 맞죠? 그랬을 때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뭘 지정한다고요?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변경해요. 근데 이 용도 지역은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지정된다는 거예요? 특성. 그래서 얘는 얘에 의해서 얘를 지정하는 건 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용도면이 고시되면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그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용도 규제하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왜 가야해 줍니까? 물어보면 뭐 하려고요?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했냐고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기본이 이거지. 공법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지정하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무조건 되고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조건 되고 다 예에 못되게 해라. 끝이에요. 이게 토지공법의 전부예요. 여기에 다 부합되게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근데 얘의 규제를 안 받는 게 있다 없다? 원래는 다 부합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얘 규제 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안 받는 걸 얘가 정해줘요. 안 받는 거를 다른 데서 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정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규제를 안 받는 거. 원래는 받는 거예요. 용도 지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 지구는 원칙적으로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아서 그거를 조례로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용도 지구 중에서 얘 거를 안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됐어요? 개발 진흥지구. 그리고 지금 배운 거 있죠? 용도구역. 무슨 구역이요? 용도구역은 얘만의 독립적인 사용 목적이니까 얘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봐요? 그러면 얘네들도 토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용해야 돼? 얘네들도 무조건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근데 얘 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얘네들 토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오케이!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됐어요? 근데 자연칠학지구는 그 법령의 이름이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고 거기에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집단칠학지구는 어느 법이고요? 개특법이고. 맞아요? 개발진흥지구 있죠? 얘는 이거 안 받으니까 이걸 개발을 하겠다고 정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무슨 계획? 개발 계획에 의해서 받으라는 얘기고. 맞아요? 용도구역은 하나하나가 얘 거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어느 법? 개특법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어느 법? 도시공원 뭐 이런 거 나가는 법이겠지. 그거 몰라도 된다고. 그 법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그거 왜 알아?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니까 개발제한구역 들어가는 법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법이겠죠. 시가와 조정구역 있어요? 얘는 국토의 계획 이용해가는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알아둬야 돼. 얘의 독립적인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키겠다. 개발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금지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그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이면 당연히 없어지죠. 개발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원칙, 대통령령에 도시군계획 사업도 하지 말고 개발행위도 하지 마. 이 독립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도시군계획 사업은 할 수 있고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원주민들의 공동생활이나 생업을 위한 건 뭐 받아서?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주택은 허가받아서 증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해하셨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느 법?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니까 이런 법이겠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예? 얘도 우리 시험범위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도시 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증진해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딨냐는 도시 정비 이거를 알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지문 같은 거 읽어보면 그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구별만 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얘 거 받지 않으니까 무엇에 의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해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해줬어요. 근데 여기가 공부를 이상하게 해, 3번 사람들은. 저 가르쳐주는 대로 접근하면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안 외워도 돼. 나는 공법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공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 이것만 외우면 돼요. 토지는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고? 그래서 공법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뭐 수립한다고? 그래,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만 토지 이용하면 된다는 게 공법은.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지정한다고요? 끝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용도 규제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제목도 좀 알고. 됐어요? 됐죠? 이게 딱 잡히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할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냐 안 받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토지는 받는다? 뭐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이거 적용하면 되고 우리가 외운 거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도 얘의 규제를 안 받는 토지들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정하는 대로. 그 법이 뭐냐?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되게 쉬워요. 됐어요? 되게 쉬워요. 그 법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공원, 자연공원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산자원하고 관련됐다? 그러면 그런 말이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얘 거를 받냐 안 받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한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연취락지구는 얘 거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느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얘가 우리 시험범위니까. 집단취락지구는 어느 법이다? 개특법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고. 됐어요? 개발진흥지구는 알았어. 틀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건 그거잖아. 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얘는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겠다고 정하는 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용도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알면 되고 우리 시험범위 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도 다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정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공법에서는 이 논리구조만 알면 공법은 공부할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공부하는 사람이나 내일 12월 달에 공부한 사람이나 지금 5월 달에 공부한 사람도요, 이거를 알잖아요. 똑같이 출발할 수 있어요, 공법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공법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를 정리해야 돼. 이거를.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주체가 뭘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만 이용하면 된다. 그 기준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이고, 그리고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한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걸 외워버려.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지는 이용되는 거예요. 근데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토지 이용해야 되는지를 정해준다. 즉 토지에 관련된 건 법령에 의해서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뭘 웃어요? 일반 미간지고. 됐죠? 그래요.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있죠? 요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